안녕하십니까, 파카TV의 파카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아이노트사의 엑스폴딩 레이저라고 하는 블루투스 키보드입니다. 제가 최근에 아이패드 미니를 구입을 했는데요,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제 키보드가 좀 필요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로지텍사의 K380을 연결해서 써봤는데, 뭐랄까, 이게 로지텍 K380이 생각보다 부피도 크고 무겁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K380을 잘 안 갖고 나가게 되더라고요. 근데 또 막상 아이패드를 들고 나가서 쓰다 보면 키보드가 필요한 순간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가볍고 뭔가 부피가 작은 그런 키보드가 없을까 계속해서 찾아보다가 이번에 발견한 게 이 아이노트의 엑스폴딩 레이저라고 하는 블루투스 키보드였습니다. 우선 박스를 보시면 네, 요즘 뭔가 색깔이 통일이 된 건가요? 이 검은색과 청록색을 많이 쓰네요. 박스 측면을 보시면은 현재 이 키보드가 블루투스 3.0을 사용하고 있고, 그 다음에 iOS, 안드로이드, 윈도우 이 세 개 체제를 전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큰 특징으로는 멀티 페어링을 지원한다는 거네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입을 하면서 온라인에서 꽤 많이 검색을 해봤어요. 그런데 같은 아이노트의 엑스폴딩 레이저라고 하는데 가끔씩 판매자분이 멀티 페어링이 지원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멀티 페어링이 정말로 되는 제품과 안 되는 제품이 구분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멀티 페어링이 되는 제품을 추천드립니다. 그 이유는 바로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. 그러면 이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면 봉인실이 붙어 있는데 이게 한번 떼면은 그 표시가 나는 그런 실은 아닌 것 같네요. 자, 우선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5핀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키보드 본체와 키보드가 뭔가 플라스틱 케이스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게 키보드 보관용 케이스인 것 같아요. 그리고 키보드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자,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디자인이 괜찮은 것 같아요. 케이스는 이렇게 슬라이드로 밀어서 빼는 방식이고, 이게 거치대 같은데 아마 네, 이런 식으로 뭐 휴대폰을 세운다든지 아니면은 뭐 태블릿을 세운다든지 하는 기능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.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약간 조금 삐걱거리네요. 처음이라서 그런가? 자, 우선 키보드는 전체적으로 재질이 스웨이드라고 해야 될까요? 이게 네, 지문도 안 났고 꽤 괜찮네요. 이게 재질은. 위쪽을 보시면은 여기 마이크로 5핀 충전 단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. 밑에 쪽에는 아무것도 없고요. 정면에는 엑스폴딩 레이저라고 글씨가 새겨져 있고,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버전 3.0을 사용하고 있고요. 작동 거리는 최대 10m까지 지원을 합니다. 키보드는 총 64키, 무게는 176g, 연속 사용 시간은 최대 40시간, 대기 시간은 최대 30일, 충전 시간은 2시간,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자동 절전 모드라고 해서 배터리 수명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사용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. 우선은 키보드 본체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키보드를 열면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오는데 아마 이게 지금 전원이 들어와 있다, 배터리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. 접으면 자동으로 절전이 되고 이렇게 펼치면 전원이 들어오는 이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꺾여서 키보드를 칠 때 손목이 이렇게 모이지 않고 넓게 펼칠 수 있어서 아마 손목에 무리가 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거는 제가 좀 더 사용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키보드는 멀티태스킹을 지원하기 때문에 ASD에 블루투스 1번, 2번, 3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. 제가 앞에서 이왕이면 멀티 페어링이 되는 제품을 구매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멀티 페어링이라는 기능은 한 가지 제품에 여러 개의 기기를 등록해서 첫 번째 기기에 사용하다가 두 번째 기기로 넘어갈 때 블루투스 기기를 삭제하고 이번에 다시 등록하는 게 아니라 1번, 2번 기기를 자유자재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입니다. 이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루투스가 1번, 2번, 3번 총 3대를 등록할 수 있어서 3개의 기기를 빠르게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를 1번에 등록하고 2번에 노트북을 등록하고 3번에 휴대폰을 등록을 했을 때 아이패드에서 쓸 때는 1번을 눌러서 아이패드에서 쓰고 2번을 눌러서 노트북에서 쓰고
3번을 눌러서 휴대폰에 입력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입니다. 전체적으로 아주 가볍고 이게 또 접었을 때 이렇게 자석으로 붙어 있어서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잘 안 떨어지네요. 키보드 자체는 제가 손이 좀 긴 편이긴 한데 간격도 많이 띄워져 있어서 오타가 좀 적을 것 같아요. 제가 키보드를 보면서 지금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발견을 했는데 키보드의 U 버튼이 이게 모음인데 자음 쪽에 지금 붙어 있네요. 그래서 사용할 때 조금은 적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영 키가 있고 왼쪽에 컨트롤 알트가 있는데 오른쪽엔 지금 또 컨트롤이 없어요.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잘은 사용 안 하지만 오른쪽 컨트롤 키가 이제 한자 키를 대신하는 키로 사용이 됩니다. 그래서 웬만한 노트북에 보시면은 컨트롤 키에 한자라고 적혀 있어요. 근데 이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자가 지원이 안 되는 거죠. 이렇게 되면.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게 딜리트 버튼과 백스페이스 버튼이 같이 있네요.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이패드에 연결을 해서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습니다. 목록이 뜨죠? 이걸 눌러 주시고요. 이 상태에서 한번 새로운 메모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게 여기 이 키가 또 크기가 살짝 작아서 뭔가 원래 이렇게 놔뒀죠? 뭔가 조금 어색하네요. 이것도 파카TV의 파카입니다. 이 상태에서 백스페이스 이게 백스페이스고 딜리트는 어떻게 하지? 딜리트를 해볼게요. 안 되는데? 엔터. 펑션 키를 누르면서 딜리트. 딜리트 같은 경우에는 펑션 키를 누르면서 이 백스페이스 눌러줘야 딜리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간편하게 들고 다니기 좋긴 한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키보드의 딜리트 키가 바로 실행이 안 된다는 점과 한자 키가 없다는 거, U가 이쪽에 와 있다는 거, 이 몇 가지 부분들이 제가 개봉을 해서 느끼는 단점인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마감은 참 괜찮은데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무엇이냐면 이 윗부분을 보시면은 꾹 눌러서 접착제로 발라놓은 듯한 형상을 띠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만약에 갈라진다, 접착력이 떨어지면 벌어져서 키보드 내부가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. 특히 여기 이렇게 계속 열렸다 접혔다 하는 이 부분에서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네요. 그 부분은 제가 계속 사용해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. 우선 제가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 케이스를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쏙 해서 이렇게 넣으면 이쪽은 보호가 되지만 이쪽이 보호가 안 된다는 점이 좀 아쉽네요. 윗부분도 좀 보호가 안 되는 게 아쉽고요. 전체적으로 마감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원래는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K380이랑 비교를 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했어요. 그런데 지금 K380이 잠깐 다른 데 있어서 아쉽게도 비교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대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걸 어느 정도 써보고 K380과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